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이 1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폐지를 줍는 이들의 연간 수입은 평균적으로 월 9만 4천 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 본 다큐멘터리 한 편은 이런 현실을 더욱 가슴 아프게 다뤘습니다. 어젯밤에 4시간, 오늘 아침에 3시간 동안 모아 4천 원을 벌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물상에서 만난 74세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는 매달 30만 원의 수급비로 생활하시지만 병원비와 기타 생활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면서도 병원 방문은 꿈도 못 꾸신다고요. 조금 덜 먹고 덜 쓰면서 이렇게라도 살아야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현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노후 준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노인들의 삶이 남의 일만 같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건 텅 빈 주머니뿐이라고 토로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마음 한 구석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너무 슬퍼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83세의 한 할머니는 자신의 노후가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할머니 역시 인근 쪽방촌에서 거주하며 수시간을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다녔지만 그날의 수입은 겨우 5천 원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벌어야 자식들에게 안 미안해요. 죽기 전까지는 춥고 더워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은 많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이 품위 있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2008년 다큐멘터리 3일에서는 폐지를 줍는 한 할머니가 VJ를 울렸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 폐지를 팔아 라면이라도 사려고 했으며 그날 벌어들인 돈은 500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할머니가 VJ에게 요구르트 한 개를 건네면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오늘 벌이가 이것뿐이라고 말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노인 빈곤 문제에 얼마나 진지하게 다가서고 있을까요? 방송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을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비참한 노후를 맞지 않기 위한 준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첫째, 먼저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마 친구들에게에서는 노년의 삶을 인상 깊게 그려내며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작가 노희경은 드라마의 결말을 쓰며 자신의 잔인함에 소름이 돋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결국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행복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는 부모님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커버린 자식들을 보며 자식들은 이제 부모님과의 시간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순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 자식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최고의 노후 준비이며 자식들도 부모님이 스스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일도 줄어듭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어엿한 성인으로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자식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이런 자세가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욕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쓰지도 않을 돈을 두 손에 꽉 쥐고 있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조언하셨죠. 진정한 인연이라면 그 관계를 소중히 다듬어가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가볍게 보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연을 가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깊게 얽히려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지만 그중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노후를 지혜롭게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자연을 관찰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2단계에서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삶을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찾아 나선 여정은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셋째, 일상의 소소한 습관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기 5가지 주의해야 할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오래 앉아있지 않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칼로리 소모는 줄어들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으면 심혈관 질환, 2형 당뇨병, 심지어 특정 유형의 암 위험도 증가합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 피하기. 많은 어르신들이 커피를 즐기시지만 카페인이 과하면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박수를 높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1~2잔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이 과도하면 시력 문제뿐만 아니라 수면 주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청색광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 잠을 못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자기기 사용은 하루 중 일정 시간에만 제한하고 대신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잘못된 자세 바로잡기. 오랫동안 화면을 보며 잘못된 자세로 있게 되면 목, 어깨, 허리의 통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규칙적인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통해 몸의 균형과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빠르게 먹는 습관과 야식 피하기. 빠르게 식사하거나 잠자기 직전에 먹는 습관은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잠을 방해합니다. 천천히 음식을 씹어먹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간식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단하지만 중요한 생활 습관들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노년을 보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넷째, 독선을 내려놓으세요. 독선은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태도로 이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생을 경직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지나치게 앞만 보고 달려가며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난날의 독선적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게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그에 맞춰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독선을 버리면 타인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도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크게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을 보다 너그럽게 대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조금 더 여유롭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나이와 무관하게 배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존경받고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갖추기 위해선 배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나이 들어서 배울 게 뭐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출어람, 즉 뛰어난 인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끊임없는 학습에서 시작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막대한 자본,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배움에 대한 열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든 그것을 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정원을 가꾼다든가 사진 촬영 기술을 배운다든가 하는 것 모두가 좋은 예입니다. 만약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남는다면 또는 현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못한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할 수 있다, 해낸다로 전환해야 합니다. 삶을 단순히 운명에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한계에 짓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전환하면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운명에 굴복하면 불행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 자신감은 매일을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 대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의 순리이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때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시절의 기억이 흐릿해지며 서글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다르게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시력이 나빠진다면 그것은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라는 자연의 메시지입니다. 귀가 어두워진다면 사소한 말들에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조언이죠. 이가 시린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 소화 시스템을 편안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걸음이 느려졌다면 세상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즐기며 살라는 암시이며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서도 존경받는 노인임을 알리는 신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화의 각 단계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이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5가지를 기억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마음 버리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세요. 함부로 인연을 맺지 않기, 깊고 진정한 관계만을 소중히 하며 피상적인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욕심을 버리기,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며 불필요한 욕심은 과감히 놓아주세요. 건강에 해로운 습관 버리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독선과 편견을 버리기, 너그러움과 이해심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부하게 만드세요. 이 모든 것은 단지 삶의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순간을 충실히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